당신은 집안에 아무 도움도 안 돼. 너 같은 무능한 며느리는 이 집안에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나가. 시어머니 박혜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옆에 앉은 윤아진은 명문의대 출신 전문의였고 남편 강태호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유라는 눈물을 참으며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조용한 여자가 전국 5개 대형 병원을 운영하는 한빛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걸 말이죠. 과연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라야, 미안하지만 이혼 서류야. 서울 강남의 프렌치 레스토랑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윤아진이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얼굴, 명품 시계가 빛나는 손목, 그리고 차갑게 식은 눈빛이었죠. 유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시어머니 박혜숙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어요. 솔직히 넌 집안에 뭘 해줬니? 결혼 4년 동안 아이도 없고 하는 일도 없잖아. 60대 중반의 박혜숙은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체면과 집안 배경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녀에게 유라는 늘 부족한 존재였죠. 옆자리에 앉은 남편 강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중견 제약회사 마케팅팀 차장인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 집안에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윤아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문의대를 나와 안과 전문의가 된 그녀는 부모님이 병원 3곳을 운영하는 탄탄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게다가 외모까지 단정하고 우아했죠.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새 병원 프로젝트 준비 중이세요. 태호 오빠 같은 분이 제약 네트워크 쪽에서 도움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진이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혜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하진이는 달라. 의사의 집안도 좋고 사업 수완도 있고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며느리야.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년간 함께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드리던 날들,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키던 시간들, 차가운 말 한마디에도 참고 견뎌온 날들이요. 유라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짧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혜숙이 비웃듯 말했어요. 뭘 생각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미 다 정해진 거라고.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무언가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실장 정수진의 전화였죠. 이사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 최종 승인 안건이요. 유라는 눈물을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출근할게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요. 레스토랑 안에서는 3사람이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혜숙이 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 앞으로 잘 부탁해요. 하진이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돌려 하진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방금 버린 여자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요.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얼마나 큰 후회로 돌아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산구의 작은 아파트, 시댁 근처에 얻은 30평짜리 빌라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둠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분노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작게 속삭이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한빛치료재단의 로고가 떠올랐어요. 그녀는 이메일을 열어 임시 이사회 소집 요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서류 작업을 마치고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에서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유라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빛나고 있었죠.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라는 눈을 떴어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지만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차갑게 식은 물로 세수를 했죠.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봤어요. 붓기가 남아있는 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밤을 발랐어요. 옷장을 열어 회색 가디건과 검은 슬랙스를 꺼냈습니다.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이었죠. 집을 나설 때는 늘 이런 옷차림이었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낡은 소형차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시동을 걸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새벽의 서울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길 차 안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빛치료재단이 추진 중인 스마트병원 프로젝트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유라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30분 후 강남의 한 빌딩 지하 VIP 전용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작은 캐리어가 놓여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카드를 찍자 최상층 버튼이 활성화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20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로비가 펼쳐졌어요. 한빛치료재단 본부였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비서실장 정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능력 있는 여성이었죠. 유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오늘 일정 브리핑해 주세요. 사무실로 걸어가며 정수진이 태블릿을 켰습니다. 오전 7시 30분 경영진 회의, 9시 스마트병원 프로젝트 최종 검토, 11시 이사회입니다. 오후에는 해외병원 네트워크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유라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넓고 현대적인 공간,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열어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네이비 재킷에 화이트 블라우스, 그리고 7cm 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이사장의 모습이었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습니다. 회의실로 향했어요. 경영진 10명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나 인사했죠.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유라는 상석에 앉았습니다. 정수진이 자료를 배포했어요. 스마트병원 프로젝트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이사 김동욱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설계도가 떠올랐어요.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 부지 확보 완료, 인허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 완공일은 2년 후이며 완공 시 연간 2만 명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유라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료기기 도입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동욱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 곳의 업체와 협상 중입니다. 다음 주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에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든 안건을 검토하고 승인했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정수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유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이사회 준비는 다 됐죠? 네, 모든 자료 준비 완료했습니다. 시계가 오전 10시 50분을 가리켰어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사 6명이 이미 도착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유라는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이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안건은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 최종 승인입니다. 재무이사가 예산안을 발표했어요. 자금 조달 계획, 수익 예측, 리스크 관리 방안이 상세히 설명됐습니다. 유라는 각 이사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라가 말했죠. 그럼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겠습니다. 내년 1월 착공을 목표로 준비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유라는 사무실에서 간단히 샌드위치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오후 2시 해외 병원 네트워크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미국, 독일, 일본의 협력 병원 관계자들과 연결됐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일 병원장이 영어로 말했어요. 유라는 유창한 영어로 답했습니다.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회의가 1시간 동안 진행됐어요. 기술 교류, 인력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등이 논의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유라는 의자에 깊이 기대 앉았어요. 정수진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일정 모두 끝났습니다. 유라는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퇴근하세요. 정수진이 나가고 유라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죠. 다시 캐리어를 열어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회색 가디건, 검은 슬랙스, 그리고 소박한 립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소형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후 6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죠. 불을 켰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남편 태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오늘 늦게 들어갈게. 저녁 챙겨 먹어. 유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낮에는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이사장이었지만 밤에는 투명인간 같은 며느리였습니다. 이 이중 생활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유라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주말 오전 유라는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박혜숙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있었어요. 40평대의 넓은 평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윤아진이 이미 와 있었죠. 어머님, 이거 백화점에서 샀어요. 드셔보세요. 하진이 고급 한과 세트를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박혜숙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역시 하진이는 센스가 있어. 유라야, 너도 좀 배워.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병원 인허가 절차가 정말 복잡해졌어요. 특히 의료기기 도입 관련해서요. 하진이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태우가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려운데? 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대형 의료재단들이 신규 프로젝트 진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 한빛의료재단 같은 곳은요. 유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였어요. 한빛의료재단? 거기 요즘 엄청 큰 프로젝트 한다던데. 1조 넘는 규모래. 태호가 말했습니다. 박혜숙이 감탄했어요. 1조? 와, 그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네. 하진이 슬쩍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빠 제약회사 다니시니까 그런 정보 접할 수 있지 않아요? 어떤 의료기기 업체랑 계약한다든지 인허가 일정이라든지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네트워크로 알아볼 수는 있지. 왜 필요해? 하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병원도 확장 계획 중이거든요. 참고하려고요. 유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진의 접근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차 더 드릴까요? 유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혜숙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하진이가 이미 다 준비했으니까. 하진이 유라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은 의도를 유라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니, 평소에 뭐 하세요? 하진의 질문에 유라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냥 집에 있어요. 박혜숙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게. 하는 일도 없이 놀고만 있지. 태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라는 소파 구석에 앉아 조용히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유라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진이 따라 들어왔어요. 언니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유라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하진은 옆에 서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언니 결혼 생활 어때요? 적응하기 힘들지 않았어요? 유라는 야채를 썰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죠. 지금은 괜찮아요. 하진이 싱크대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저도 곧 이 집 며느리가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유라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진이 계속 말했죠. 언니는 혹시 한빛치료재단에 대해 아세요? 유라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아니요, 잘 몰라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요리에 집중했어요. 하진은 실망한 듯 부엌을 나갔습니다. 점심 식사가 차려졌어요.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박혜숙이 하진에게 반찬을 계속 권했어요. 하진아, 이것도 먹어봐. 맛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진이 공손하게 받아 먹었습니다. 유라는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태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 동료의 전화였습니다. 응, 지금?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전화를 끊고 태호가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갈게요. 박혜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일 중요하지. 하진이는 좀 더 있다가. 태호가 나가고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박혜숙이 하진의 손을 잡았어요. 하진아, 우리 집안 며느리 되면 잘 부탁해.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유라는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가 되어 유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태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오늘 우리 엄마랑 하진 씨가 잘 지냈어? 태호가 소파에 앉아 물었습니다. 유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지냈어요.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TV를 켜고 뉴스를 봤어요. 유라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켰어요.
비서실장 정수진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누군가 우리 재단 프로젝트 정보를 캐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나눈 대화들, 은근히 던진 질문들이 이제야 명확하게 보였어요. 계획된 접근이었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밀려왔어요. 유라는 노트북을 켜서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회의를 잡아주세요. 정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유라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월요일 아침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 정장으로 갈아입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정수진이 7시에 도착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윤하진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한빛치료재단 직원들에게 접근한 기록, 프로젝트 정보를 캐물은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구매팀 김대리에게 의료기기 업체 리스트를 물어봤고 기획팀 박 과장에게는 착공 일정을 캐물었습니다. 정수진이 설명했어요. 유라는 자료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운영하는 병원은 어떤가요? 중형 병원 3곳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 준비됐나요? 네, 8시에 시작합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켰어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보안팀장, 법무팀장, 기획이사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정보 유출 시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유라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보안팀장이 발표했어요.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내부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입니다. 유라는 자료를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진을 법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었죠. 일단 내부 보안만 강화하세요. 법적 조치는 보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정수진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오후 언론 인터뷰 있습니다.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2시 기자 3명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한빛치료재단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유라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병원 건립 프로젝트입니다. 최첨단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인공지능 진단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언제 착공하나요? 내년 1월입니다. 2년 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인터뷰가 30분간 진행됐습니다. 기자들은 유라의 답변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사장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유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료입니다. 환자뿐 아니라 의료진,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기자들이 나갔어요. 정수진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린다고 합니다.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라는 서점에 들렀어요. 신문 코너에서 경제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자신의 인터뷰가 실릴 거예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태호의 전화였습니다.
유라야, 오늘 회식이야. 늦게 들어갈게. 알았어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이 추진하는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가 최종 승인됐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번 프로젝트는 의료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면에 한빛치료재단 건물이 나왔어요. 유라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 박혜숙의 전화였습니다. 유라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하진이랑 같이 저녁 먹을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라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알면서도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 신문이 나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가족들은 여전히 자신이 그 이사장인 줄 모를 거예요. 새벽 1시 태우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침실로 들어와 옷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 한빛치료재단 프로젝트 대단하던데. 유라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어요. 네, 봤어요. 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유라는 눈을 뜨고 어둠 속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게 드러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유라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자신의 사진과 인터뷰가 크게 실려 있었어요. 한빛치료재단 이사장 한유라, 1조 원대 스마트 병원 프로젝트 이끈다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유라는 신문을 식탁 위에 놓아두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수진이 들어와 말했어요. 이사장님, 인터뷰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추가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알려주세요.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였죠. 유라야, 오늘 저녁 7시까지 와.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 6시 유라는 회사를 나섰어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세 사람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태호, 박혜숙, 그리고 윤아진이었습니다.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왔어? 앉아. 박혜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라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하진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언니,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혼 서류입니다. 유라는 봉투를 바라봤어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박혜숙이 날카롭게 말했죠. 유라야, 솔직히 넌 이 집안에 뭘 해줬어? 아이도 없고 일도 없고. 그저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태우도 거들었어요. 유라야, 현실을 봐. 하진 씨는 의사고 집안도 좋고 사업도 해. 너랑은 비교가 안 돼. 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병원 사업에 태호 오빠 같은 분이 필요해요. 제약 쪽 네트워크가 중요하거든요. 오빠, 혹시 한빛치료재단 스마트 병원 입찰 정보 구해줄 수 있어요?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확신했어요. 하진의 접근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는 걸요.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볼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정보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박혜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하진이는 머리가 좋아. 사업 수완도 있고.
우리 아들한테 딱 맞는 며느리야. 세 사람은 유라가 없는 것처럼 대화를 나눴어요. 유라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진이 다시 봉투를 밀었어요. 언니, 미안하지만 결정해야 할 때예요.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유라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서 내용을 확인했어요. 이혼 서류가 맞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심만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수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2시 임시 이사회 소집해 주세요. 특별 초청자 3명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보냈습니다. 강태호, 박혜숙, 윤하진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갈게요. 유라가 말했습니다. 박혜숙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래, 가.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줘. 유라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하지 않고 회사로 갔어요. 밤 9시 빌딩은 한산했습니다. 사무실로 올라가 불을 켰어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이사회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진이 직원들에게 접근한 기록, 프로젝트 정보를 캐물은 내용, 그리고 태호에게 보낸 메시지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작업을 마쳤어요. 완벽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알람이 울려 눈을 떴어요. 오전 6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이사장의 모습이었죠. 오전 9시 정수진이 출근했어요. 이사장님, 초청장 발송했습니다. 세 분 모두 참석하신다고 확인했어요.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준비 완벽하게 해주세요. 정수진이 나가고 유라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었어요. 점심도 거른 채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정수진이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손님들 도착하셨습니다.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문을 열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 박혜숙, 윤하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왜 한빛치료재단에서 초청장이 왔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죠. 이사 6명도 자리를 잡았어요. 정수진이 물을 따라주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유라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림, 7cm 힐을 신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어요.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박혜숙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한빛치료재단 이사장 한유라입니다. 유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호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오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발생한 정보 유출 시도에 대해 보고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라가 리모컨을 눌렀어요.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하진이 한빛치료재단 직원들에게 접근한 기록이었죠. 지난 2주간 윤하진이라는 인물이 우리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프로젝트 정보, 입찰 일정, 협력 업체 리스트 등을 캐물었어요.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하진이 구매팀 김대리와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한빛치료재단 스마트병원 프로젝트 의료기기 업체 어디로 결정됐어요?
하진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김 대리가 당황하며 대답하는 소리도 녹음되어 있었어요. 그런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박혜숙이 하진을 돌아봤어요. 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라가 다음 자료를 보여줬어요. 하진이 태호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한빛치료재단 스마트병원 입찰 정보 좀 구해줄 수 있어요? 저희 부모님 병원이 참여하고 싶어 하세요. 태호가 답장한 내용도 보였어요. 알아볼게. 회사 네트워크 통해서 알아봐 줄 수 있어.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바라봤어요. 유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접근이 제 가족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윤아진은 제 남편에게 접근해 이혼을 종용하면서 동시에 회사 정보를 빼내려 했어요. 스크린에 레스토랑에서의 대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박혜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넌 집안에 뭘 해줬니? 결혼 4년 아이도 없고 하는 일도 없잖아. 하진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혼 서류예요. 언니는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박혜숙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과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유라가 화면을 끄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빛치료재단의 공동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 4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이 재단을 설립했고 5년 전 이사장직을 맡았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사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유라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고 싶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존중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가치를 지니든 그들에게 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유라야, 미안해. 나는 정말 몰랐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유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저를 존중하지 않았던 순간들, 제 말을 무시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쌓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왔어요. 박혜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 아니, 이사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유라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어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어요. 하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태우와 박혜숙도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유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먼저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산 분할은 필요 없어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죠. 태우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유라야, 내가 정말 미안해. 유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세 사람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이사들만 남았습니다.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유라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수진이 차를 가져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대단하셨어요. 유라는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할 일이 많아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석양이었죠. 일주일 후 유라는 이혼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우와 마주 앉았어요. 태우는 여러 번 말을 걸려 했지만 유라는 담담하게 서류만 확인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각자 가진 것만 가지고 갈게요. 유라가 말했어요. 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라야, 적어도 내가 번 돈은 필요 없어요.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2주 후 최종 확정될 거예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우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행복하세요. 짧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유라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오피스텔 30층 펜트하우스였어요.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노트북이 전부였습니다. 새 가구를 주문하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집이 완성됐습니다. 모던하고 깔끔한 스타일이었어요. 유라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 집이네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병원 네트워크 확장이었어요. 이사회에서 유라가 발표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의 협력 병원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예요.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또한 의료인 장학재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유라가 다음 안건을 소개했습니다. 경력 단절 없이 의료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복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겁니다. 재무이사가 물었어요. 예산은 어느 정도 책정하시나요? 연간 1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큰 금액이었지만 유라의 결의가 확고했어요. 의료인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무시와 차별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했습니다. 한 달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기자 50명이 모였어요. 유라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빛치료재단이 의료인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유라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의료인들에게 복귀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비, 생활비를 지원하고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거예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사장님 개인적인 경험이 이 결정에 영향을 주었나요?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집에 있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유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로비에서 정수진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언론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SNS에서도 난리예요. 유라는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진짜 멋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능력자지. 시어머니랑 남편 후회하겠네. 의료인 지원 정말 필요했는데 감사합니다. 유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 유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따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였어요. 유라야, 뉴스 봤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들었지? 이혼하고 혼자 되는 게. 유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내 앞길을 응원한다. 언제든 힘들면 아버지한테 연락해. 전화를 끊고 유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로웠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미국과 독일 협력병원 방문이었어요. 유라는 가방을 싸며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이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과거도 함께 멀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기대됐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의료 혁신 포럼에 참석했어요. 무대 위에서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시아 최연소 의료재단 이사장으로 혁신상을 수상한 거였죠. 감사합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일한 모든 직원들,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은 의료인들의 것이에요. 유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유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이 시간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태호가 TV를 켜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유라의 수상 소식이었습니다. 한빛치료재단 한유라 이사장이 세계 의료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최연소 수상자이며 의료인 지원과 의료기술 혁신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유라의 모습이 나왔어요. 당당하고 빛나는 얼굴이었습니다. 태호는 리모컨을 놓친 채 화면을 바라봤어요. 옆방에서 박혜숙이 나왔습니다. 70대가 된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무슨 뉴스야? 엄마. 유라예요. 박혜숙도 화면을 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저게 우리 며느리였는데. 태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2년 전 하진과 재혼했지만 모든 게 잘못됐었어요. 하진의 부모가 운영하던 병원들이 의료사고로 연쇄 폐업했습니다. 거액의 배상금이 발생했고 태호는 연대보증을 선 상태였어요. 회사에서도 해고당했습니다. 정보 유출 시도가 알려지면서 신뢰를 잃은 거였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하진과도 이혼했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그녀는 떠나버렸어요. 태호와 박혜숙은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유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혜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금덩이를 내쫓았구나.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화면 속 유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한 무료 진료 확대,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 등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태호가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엄마. 유라를 지켜야 했는데 오히려 내가 버렸어. 박혜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같은 시각 인천공항에서 유라가 입국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정수진과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유라는 환하게 웃으며 꽃을 받았습니다. 모두 함께 이룬 성과예요. 감사합니다.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축하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이사장님 축하합니다.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축하 화환과 선물이 놓여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 멀리 한빛치료재단이 건립 중인 스마트 병원도 보였습니다. 정수진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이사장님, 내일 일정 확인해 주세요. 장학재단 1기 수료생 간담회가 있습니다.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날 유라는 장학재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경력 단절 후 복귀한 의료인 20명이 수료증을 받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유라에게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출산 후 5년간 일을 못했어요. 포기하려던 순간에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됐죠. 이제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어요. 유라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의 노력이 만든 결과예요. 행사가 끝나고 유라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유라는 난간에 기대어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2년 전 레스토랑에서 이혼 서류를 받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무시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받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지원 사업이었어요. 유라는 제안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하죠.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유라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에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제가 만들어가는 삶이죠.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유롭고 당당했습니다. 먼 곳에서 태호와 박혜숙은 여전히 작은 방에 앉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만 보며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갈 거였어요. 하늘의 별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유라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